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특수부대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라벨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주라벨이라고 합니다. HID 첩보부대 관련해서 나오시긴 했지만 지금 특수부대 입시학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특수부대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부대가 있겠지만 일단은 빡세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학원을 등록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2000년도 전까지는 거의 학원을 안 다녔어요. 경찰 시켜준다 그러면 그거 왜 해? 근데 어느 순간 노량진이 엄청나게 그렇죠. 네. 누구나도 학원을 다 다니는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특수부대도 학원에서 준비하고 능력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한번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특수부대를 가면 좋은 게 있긴 있어요? 처음에는 동경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좀 많죠. 멋있어서. 예,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국가가는 당연히 좀 생긴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주라벨님은 특수부대 중에서 되게 특이한 걸 나오셨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육상특수요원. 요즘 강철부대에서 이제 오픈이 됐고 국군정보사 HID라고 불리는데 HID 이름은 6.25 전쟁 당시 그때 이제 불렸던 이름이고 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AIU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었고 국가특수요원, 국가특수집 이런 식으로 또 바뀌고 많은 변천사들이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특수요원인 거죠? 특수요원이죠. 그럼 어떻게 특수요원 가신 거예요? 처음에 특수부대라는 곳을 관심이 있었는데 형이 UDT를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UDT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활기록보다 좋은 편이 아니고 운동 능력도 그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바로 좀 떨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어떡하지? 막 그렇게 하다가 병무청에 가니까 이제 조그마한 이제 명함이 좀 있거든요. 특수요원으로만 써 있을 거예요. 그냥. 전화번호 이렇게 써였던 게 이제 비공개 모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전화하니까 너 운동 해봤냐? 안 해봤는데요. 그럼 언제 시험이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봐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빡세게 운동을 했죠. 이 대화는 병무청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커피숍에서. 커피숍에 갔나요? 예, 만나는 장소도 다양해요. 어떤 애들은 공원에서 만나는 애들도 있고. 보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비공개 모집이었으니까. 그럼 명함만 보고 그냥 전화한 거네요? 그렇죠. 주변에 스타, 장성들 있잖아요. 한 달에 걸리면 전화하는 거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물어보면 장성이 그런 데 없다. 사기다. 그럼 병무청에서 받았는데 사기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데 없다. 그래서 애들이 새우잡이 팔려간다. 너 사기꾼한테 지금 잡혔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그럼 뭐 준비해 오래요? 그때 당시 체력 시험이 턱걸이, 사랑 나르기,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달리기, 무술 몇 가지를 봤었어요. 돈은 그때 당시 8천만 원 정도 계약을 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썸네일 보니까 4년이라고 2억 써 있던데 그건 뭐예요? 지금 애들 얘기한 건데 지금 또 매일같이 바뀌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금액도 그렇고 혜택도 그렇고 매일같이 이제 좀 바뀌니까 지금 업그레이드를 내가 매일같이 이게 유튜브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 바뀐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수요원이라는 명함을 보고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이 특수요원들이 하는 일, 어떤 임무를 배워요? 임무에 대해서는 기밀입니다. 그래요? 그냥 일반 특수부대 하는 것들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특수부대 생각하면 뭐 체력 단련 많이 하고 뭐 대패도 타고 수영도 하고 스쿠버도 하고 고공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받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받죠. 그러면 테스트를 통과 다 했어요.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초기에 적응하기 너무 힘든데? 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런 애들은 이제 가고 가도 돼요? 가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처음에 못 따라가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랑 이거 안 맞는다. 그런 애들은 처음에 이제 왜냐면 그런 친구들을 무조건 데리고 가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군이라는 곳은 진짜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돌격 앞으로 하면 총바지가 돼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사명감이나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내가 저기 왜 가야 돼? 따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단계에서 다 걸러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걸려지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정신적으로 아파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빵빠레를 시킨다든지 막 고문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에 막 집어넣다든지 뺑뺑이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한 대 뭐 맞다든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그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관행일 수도 있는데 내가 육체적으로는 잘해도 정신적으로 해해지면 안 되니까. 왜냐면 거기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온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세뇌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니까 와닿지가 않은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예요? 빡세 진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 멘탈 교육도 많이 하지. 멘탈 교육. 사람들의 멘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쩍 찢어졌을 때 어머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뼈가 부러져가지고 뼈 튀어나왔네 막 그냥 맞춰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멘탈 훈련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임무에 다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어. 그래도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완성시키고 죽자 이런 마인드 그런 것들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훈련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려면 훈련이 실전이랑 똑같겠네요? 저 때는 말입니다. 저 때는 실제 환경이랑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적지에 갔어. 그럼 혼자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이 혼자 가게끔 만들어줘요.
내가 위험한 거를 알릴 수 있는 수단 하나만 두고 그렇게 할 때도 많고. 그 정도면 훈련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있어요? 넘어가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지뢰를 밟다가 막 다리를 잘리신 분도 있으시고 총 맞아가지고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내부에서 부조리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근데 그거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특수부대도 있고 일반 육군에서도 있고 발생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위험한 거를 하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하죠, 훈련 때는. 근데 훈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이 실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의훈련을 반복 수단하면서 연습을 하고, 모의훈련이 끝나면 실훈련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안전장비 없이 내가 실제 적지에 갔을 때랑 비슷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모의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첩보부에 대한 특수요원들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을 한 번에 딱 제압하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배워요? 배우긴 배우죠. 근데 임무가 엄청 많아요. 무술이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숙달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프로처럼 잘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마추어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의 실력을 다 갖추게끔 만들어요. 다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일반인들은 충분히 제압을 가능하죠. 근데 어느 정도 운동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배웠던 걸로 가능할까라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긴 있죠. 왜 특수부대 이런 거 하면은 영화 아저씨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크라보마라든지 뭐 그런 무술, 그런 거 다 배워요? 그 당시 시대가 좀 변하면서 무술도 약간 바뀌잖아요. 저 당시 때 그런 무술들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기초적인 부분은 좀 배우는데 약간 극진? 극진에 조금 가까운 그런 무술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해병대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제 친구도 그렇고 자신감이 엄청 나거든요. 야, 얘가 지금 자신감이 엄청 넘치는구나가 느껴지는데 이런 부대에 나오면은 내가 배우고 단련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자신감?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차요? 막내 때 1년차, 2년차 정도 때는 계속 실수를 하겠죠. 그럼 내 자신감이 없겠죠. 그래서 반복되면서 조금씩 완성이 되는 모습이 저도 느끼면서 신체 능력이 높아지니까 자신감은 세워지고, 나중에 3년차 되면 눈 감고도 이거 하고 뭐 이거 그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죠, 당연히. 그 막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은 이등병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계급 이런 게 없어요? 특별하게 나눠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그냥 이름 불러요? 뭐 선배님, 뭐 밑에 있는 애들을 부를 때는 뭐 막내 아니면 이름 부르던가 그렇게. 계급도 없고 이런 게 다 보안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화 보면 국정원 분들도 명함에 무슨 사업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수요원들도 그래요? 저희는 명함 자체도 없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인데, 첩보요원, 한마디로 특수공작이라고 하죠. 머리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몸으로 뛰고 하는 공작이 또 있고, 다른 공작이 또 있고. 영화 공작 보셨어요? 박채서, 황정민의 역할을 실제 모토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좀 다른 부분의 공작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거는 무장으로 하는 공작들. 그럼 영화로 치면은 어떤 영화의 어떤 역할인 거예요? 실미도. 실미도? 실미도 영화에 나오는 훈련들이잖아요. 그런 훈련들도 다 받아요? 네, 받아요. 그럼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뭐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모든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바탕되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한 번 할 수 있는 거 체력이 되면 10번 할 수 있으니까 훈련으로 하면서 어느 순간은 좀 완성되는 느낌?